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와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가박당 전에 귀여운 아이가 저희 퀴즈를 이렇게 내주지 않습니까? 근데 최영두 의원께서 저 아이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매일 저렇게 고생합니까 얘기하는데 네. AI입니다. 무섭군요. 네. AI 기술이 엄청나. AI에 네. 주순이입니다. 주순이. 네. 주순이. 네. 제가 붙은 주시니까 주순이가 됐군요. 자, 6145님께서 저는 운전 중이라 못 느꼈는데 제주시에 있는 딸애는 깜짝 놀라서 자는 아기를 안고 밖으로 나와봤답니다. 무섭네요. 자, 제주에서 지진이 나왔는데 아직 큰 피해는 지금 보고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소식이 전해지면 바로바로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국회 예산 때문에 그다음에 추경 공방 때문에 바쁘시죠? 최영두 의원님? 네. 어떻습니까? 예, 이게 추경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실 예산 자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그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지금 정부도 지금 굉장히 위기로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환자 병상도 부족한 데다가 그렇죠. 확산도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나 정부로서는 참 가급적 안 하고 싶지만 지금 불가피하게 이제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소상공인들이 타격이 또 정말 심각합니다. 겨울철에. 즉각적인 좀 보상이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꾸 논란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하는데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우리는 국회가 아니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선대위원장도 이야기하고 우리 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빨리 여당과 정부가 협의를 해라. 그래서 우선에 대통령이 그럼 지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부총리 보고 지금 예산 607조 8조 편성돼 있죠. 편성돼 있는데 긴급 재편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방식으로. 잠시만요. 제주 지진 관련해서 KBS 1TV 뉴스 특보 듣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진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듯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응 요령을 구영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진으로 땅과 건물이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 2분입니다. 이 시간 동안 탁자 등의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떨어지는 물건이나 무너져 내리는 건물 잔해, 간판 등에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몸을 피할 공간이 마땅치 않으면 방석이나 쿠션, 가방 등으로 우선 머리를 보호합니다. 가능하다면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합니다. 진동이 계속되면 문과 문틀이 뒤틀리면서 탈출로가 아예 가로막힐 수 있습니다. 화재나 폭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리 중인 가스레인지는 끄고 안전 밸브를 잠궈야 하고 전기도 가능하면 차단합니다. 불이 났다면 침착하게 불을 꺼야 합니다. 집안에 미리 준비해둔 소화기나 이불 등으로 빠르게 진화합니다.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갇혀서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을 때는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린 후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계단을 이용합니다. 떨어지는 건물 잔해나 간판, 유리창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몸을 피할 때는 공터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을 찾습니다. 벽돌로 쌓은 담이나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자동 판매기는 넘어질 경우 깔릴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규모 지진으로 건축물의 구조가 파손됐다면 약한 여진에도 쉽게 붕괴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정확한 정보가 곧 생명입니다. 라디오나 TV 등을 통해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발표하는 정보를 신뢰하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KBS 뉴스 구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주 연결해서 지진과 관련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네, 김가람 기자 전해주시죠. 네, 지진이 발생한 시각은 오늘 오후 5시 19분쯤입니다. 지진의 규모는 4.9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상당히 강한 지진입니다.
지진의 진앙은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서남서쪽으로 41km 떨어진 해역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KBS 제주방송총국이 있는 제주시를 비롯해 제주 전역에서 건물과 창문 등이 심하게 흔들렸고 모든 주민들이 강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다만 이번 지진에 따른 피해는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고 소방 당국에서도 현재까지 현장 대응에 나선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진동이 멈췄더라도 여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큰 진동이 잦아들면 먼저 가스레인지 등에 불을 꺼 화재를 예방한 뒤 대피해야 합니다. 여진이 발생하면 머리를 감싼 채 견고한 탁자나 책상 및 혹은 화장실 등으로 피신해 지진이 멈추길 기다려야 합니다. 몸을 피할 공간이 마땅치 않으면 방석이나 쿠션,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또 문이나 벽이 뒤틀려 방 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재빨리 현관문을 열어 미리 출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 대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9분쯤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41km 떨어진 해역에서 진도 4.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KBS 제주총국이 있는 제주시를 비롯해 제주 전역에서 건물과 창문 등이 심하게 흔들렸고 모든 주민들이 강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이번 지진에 따른 피해는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고 소방 당국에서도 현재까지 현장 대응에 나선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진동이 멈췄더라도 여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큰 진동이 잦아들면 먼저 가스레인지 등에 불을 꺼 화재를 예방한 뒤 대피해야 합니다. 여진이 발생하면 머리를 감싼 채 견고한 탁자나 책상 밑 혹은 화장실 등으로 피신해 지진이 멈추길 기다려야 합니다. 몸을 피할 공간이 마땅치 않으면 방석이나 쿠션,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또 문이나 벽이 뒤틀려 방 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재빨리 현관문을 열어 미리 출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 대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이지영님께서 해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 부디 별일 없이 넘어가기를. 해일이 없어야 될 텐데 해일 대비하셔야 됩니다. 3007님께서는 광주광역시 18층인데요. 여기도 흔들렸어요. 얘기합니다. 1268님 여기는 제주입니다. 우리 아파트 단톡방 난리 났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석현님 광주 광천터미널 주차장 내에서 차 안에서 방송 듣고 있는데 차가 흔들렸어요. 느꼈습니다. 얘기합니다. 1755님 여기는 포항인데요. 몇 해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지진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평상시에도 흔들리는 것 같아요. 지진을 한번 겪어보면 그렇게 또 트라우마가 오래 간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2차 피해 없게 좀 대비 잘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해일이 올지 모르니 해안 주변에는 가지 마시고요. 좀 대비를 잘 해주십시오. 최영두 의원님 사회 적극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방역 지침을 그렇죠. 좀 바꿔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오늘 지금 긴급하게 무슨 발표를 했죠. 성명을 냈죠. 예. 그 정도 비상 상황입니다. 네. 비상 상황이라 봐야 되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2022년 예산은요 608조라는 최대 규모 예산이지만 우리 이제 예결위원회 쭉 할 때 경제부 총리나 정부 총리의 입장은 처음 짤 때는 뭐냐면 이제 포스트 팬데믹의 회복과 일상으로 회복됐고 빨리 그 경제적 재도약을 위한 이런 편으로 짜 있는데 이걸 지금 인식을 바꾼다면은 긴급하게 재편해야 됩니다. 세출 조정을 해야 돼요. 세출 조정. 지금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할 수 있는 것은 야당이 아무리 요구해도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여당 정부가 인식을 바꿔야 되고. 근데 우리 박성준 의원님도 이제 해보셨지만 이 예산 심사를 해보면은 정부의 집행률이 떨어지는 예산들이 10% 20% 안 되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런 예산들부터 정부 스스로가 찾아내서 이제 인식 변화를 해야죠. 자꾸 지금 뒷북치는 식으로 나가면은 재난은 이 그리두기는 그리두기대로 하고 재난 이 상황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은 보상이 안 되어서 전부 행정명령으로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성준 의원님. 그만큼 이제 오늘 이재명 후보님이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껴서요. 사회적 거리두기 즉각 강화해야 된다는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어느 정도 위기냐면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이 이제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5차 대유행이라고 하는데 규모와 속도 면에서 상당한 비상한 상황인데요. 중증 병상 가동률이 82.6% 정도 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찼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이제 조치를 좀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 얘기도 좀 하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국민이 이제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하게 시행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선보상 선지원을 실행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고요. 또 방역 강화에 따라서 일시적 실업이라든가 돌봄 공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가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획기적 조치 마련 이렇게 이재명 후보님이 성명을 냈는데 이 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여야가 저는 같이 그럼요. 공유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 최영두 의원님 중요한 게 뭐냐면 위기 상황에 그러면 모든 의사결정, 정책결정이라는 것은 언제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장 해야 되기 때문에 여야가 지금 머리 맞대고 추경과 관련된 아니 운전대를 공감대라든가 잡은 사람들이 바로 유턴을 해가지고 빨리 그 좌회전 우회전을 해서 해야지. 아니 지금 그걸 하지 않은 채 지금 자꾸 야당 탓을 한다는 아니 지금 것은. 제가 야당 탓하는 게 예, 정부가 예.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얘기하고 지금 추경과 관련된 정부가 얘기라든가 적극적으로 모든 해야 됩니다. 지금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그럼요. 우리가 하고 예, 예. 있는데 지금 야당은 이거잖아요. 논의의 쟁점은 보면 윤석열 후보 50조 갑자기 어느 날 얘기하고 김종인 위원장 어느 날 100조 얘기하고 네. 막상 하자고 하니까 우리는 대통령 선거 끝나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통령 떨어지면 안 하겠다 이 얘기를 지금 아니, 하고 그게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지금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민생의 필요성과 절박성에 대해서 서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면 당장 해야죠. 누가 먼저 키를 갖고 가냐면 지금 대선 정국에서 정치권이 나서야 되는 거죠. 그게 네. 이제 지금 뭐냐면은 예산 편성권은 현 정부가 갖고 있는 겁니다. 현 정부가. 그래서 집권 이후에 한다는 것은 정부로서 우리는 책임지는 예산 편성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기조에서 이 정부가 그런 편성을 빨리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거 없이 정부가 지금 불효불급한 예산 그리고 일자리 예산이니 단기 일자리 그리고 뭐 좀 선심성 예산 다음에 지난번에 이 정부로 인해서 생긴 여러 정책 실패로 인한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예산 온갖 것 씌워놓고 그건 한 푼도 손 안 댄 채 또 세금을 혈세를 거두고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는 기체를 해서 이걸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그건 최소화하고 그래서 지금 저기 뭐냐면은 그 박 의원님 말씀 중에 그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한데 그게 무책임한 게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가 집권하면 한다는 거 우리가 집권되면 예산을 재편 나가겠다는 겁니다. 예산을 재편 나가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5월 이후에나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냐 지금 현 정부가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 위원장이도 그거 아닙니까? 저 우리 이준석 대표 이야기도 지금 여당이 빨리 움직여서 청와대가 빨리 움직여라. 자, 청와대가 아니, 움직여서 그럼 잠깐만요. 아니, 지금 즉각적인 봐봐요. 손실보상합니까? 아니 지금 임시국회 열었기 때문에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맞대고 하나하나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손실보상에 대한 문제든 방역에 대한 문제든 그러면 예산과 관련된 얘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정부는 정부대로 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이지 어디서 먼저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긴급한 상황이고 위기 상황에서는 항상 그 혼자서 다 하고서 야당 말이라면 아주 죽으라 해도 듣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꼭 야당을 하는데 당연히 지금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먼저 뭐냐면 순서가 정부 안에서 예산을 가지고 이거 이렇게 재편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냥 별도로 100조를 또 합시다.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정부가 정부 내에서는 예산을 재편하고 세출을 조정하고 우선에 불필요한 예산들 잘못된 정책을 만회하게 쓴 예산들 그런 부분 다 조정해서 그러니까 시작하자는 것이고요.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위기이냐 가장 어려운 시기냐 그럼 이걸 당장 할 것이냐 그럼 유예할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게 정책 결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야당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위기의 시대고 지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지금 하자고 하면은 지금 해야죠. 왜 못 지금 당장 하자고 하면 아니 근데 왜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당장 갖고 오라니까 그걸 갖다가. 자, 예. 이재명 후보가 일상회복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면서 선보상 선 지원하자고 자영업자는 현금으로 먼저 보상하자 이렇게 오늘 긴급 성명을 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이재명 후보의 기존의 입장과 다르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네. 지난 1년 내내 손실보상하자고 이야기할 때는 뭐 하다가 지금 뒤늦게 대선에서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런 소리 합니까? 그분은 항상 하시던 게 소상공인은 두텁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 국민에게 몇십만 원씩 골고루 나눠주자고 계속 강조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손실보상하자고 지난 7월 달에 그 추경 짤 때 손실보상 고작 1조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25만 원씩 전 국민 88% 나눠주려고 13, 4조를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걸 했던 분들 아닙니까? 지금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뒤늦게 지금 무슨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합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하자라고 이재명 후보가 계속 얘기했는데 예.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누가 발목을 잡았습니까? 야당에서 상당히 좀 발목을 잡지 그게 않았습니까? 잘해겁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 그래서 14조씩 해서 지금 잘 아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전국민 죽겠다고 할 때는 재난지원금을 외면하다가 통해서 지금 와서 갑자기 그 누구 탓하면서 아니 그래서 아니, 지금 골고루 줄 게 아니라
어렵고 정말 코로나로 죽거나 얼어 죽거나 이렇게 죽은 저거는 마찬가지다 하는 자, 소상공인 해줘야죠. 8891님께서 국회에서 좀 해야죠. 이제 대통령이 하면 선심이다 하지 말고 빨리 국회를 열어서 회의해야 되는 거 지금 아닙니까? 임시국회가 돼 있기 때문에 빨리 하면 됩니다. 하면 되죠. 예, 예, 하면 됩니까? 하는데 네. 아니 여당과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괜히 야당 핑계만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당이 나와서 지금 그럼 예산 재편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최소한 세출을 줄일 테니까 네. 세출을 바꿔볼 테니까 부족한 재원을 이렇게 합시다라고 협의하면 되는데 그걸 움직이지도 않고 야당이 안 움직여서 이렇게 호도를 하니 참 저희들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박성준 의원. 임시국회 열어서 여야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 자, 빨리 와서 그러면 하면 되는 건데요. 예, 예, 우선에 지금 야당에서 상당히 대통령 소극적이다라는 것은 만나셔가지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 방역과 소상공인 지원 문제에 관련된 부분은 뭐 야당도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임시국회 지금 시작됐으니까 네. 바로 시작해 논의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야당도 적극적으로 안을 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8410님께서 누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이요. 지금 그 자리에 핑계대고 탓하라고 나오셨습니까? 지금 좀 해주세요. 소상공인들은 즉각적인 손실 지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정부 여당이 말을 안 들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그렇지 정부 않죠. 여당이 조 의원님. 정부 여당이 아니 그래 소상공인은 그래 지난 3월 달부터 지금 4월 달부터 행정명령 따라서 영업 제한하고 그렇게 손실을 감수해 왔는데 그래 고작 지난 7월 달에 법 발의하면서 해준 게 1조입니다. 1조. 그러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랍시고 25만 원씩 25% 나눠 88% 나눠줘 가지고 그때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눈물 흘리는지 아십니까? 어렵고 힘들고 정말 정부의 행정명령 정부가 그러니까 아니 자기들이 방역해서 우리가 의원님. 책임지겠다는데 정부의 행정명령 그냥 몇 시 무조건 문 닫아라. 3명 이상 무조건 받지 마라. 이래서 못 받아서 이 손실을 감수한 분들한테 국가가 최소한의 보상도 해주지 않은 채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이 부분에 지금은 대해서 아니 지금 보세요. 그동안에 논의가 됐던 건 뭐냐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한 축이 있는 거고요. 또 예. 하나가 뭐냐면 손실보상과 관련된 두텁고 넓게 하겠다라는 게 한 축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건 뭐냐면 온 국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코로나로 위해서 다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재난지원이라는 형태가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관련된 법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두텁고 넓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안을 하는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 하자는 얘기죠. 가장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 그래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우리는 있는 반대할 겁니다. 이유도 없고 네. 지난 이 손실보상법 만들자고 했을 때도 그렇고 다음에 그 추경 짤 때도 20조 30조 되는 예산 중에 정말 대부분을 손실보상으로 주로 하자. 그걸 다 해주는 못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행정명령을 내려서 상인들이 스스로 자기 방역도 할 수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손해를 입고 지금 큰 벌써 1년 이상 손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해주자 그랬더니 그거는 돌보지도 않고 전 국민들한테 25만 원씩 나눠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했던 분들이 지금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4770님께서 전 국민도 줘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빼고는요 다 힘들어요 얘기합니다. 자 우선 그분들은 네. 손실보상이 되면은 바로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렇지 골고루 않죠. 나눠져 가지고 아니.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지금 이제 아닌 말로 국회의원도 그렇고 저희들 뭐 받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아니 그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거 뭐 코로나 때문에 월급 한번 깎인 적 있습니까? 그런데 다 그걸 나눠줘야 됩니까? 그거를 최 의원님.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처음에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했을 때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가서 실질적으로 식당이라든가 자영업자들과 이제 이런 모든 선순환 구조로 많이 돌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폭을 어떻게 할 건가 여야가 워낙 그 쟁점이 되다 보니까 합의점을 받아서 뭐 70%냐 80%냐 이렇게 결론 났던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손실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손실보상법으로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법안이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까지 논의됐던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그렇게 그러면 이급하고 당장 해야 돼도 긴박하고 임박하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바로 하자는 거죠. 잠시만요. 오늘 네. 이재명 후보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즉각적인 손실 지원하자. 예. 현금이라도 주자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오늘 자영업자 전쟁 같은 현실이다. 신속하게 지원하자. 둘 다 신속하게 지원한다는데 왜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이전 6개월 전에 했던 이야기 다르고 그때 경기도에 기본 재난금 나눠주고 전부 그런 거 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 보십시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나눠주더라도 그러면 계층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소득 하위 50%를 주자. 그게 사실은 분배 효과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주장한 교수가 지금 당원 정지권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뭐 지금
계속 공전된 얘기니까요. 네. 지금 필요하면 지금 당장 하는 거고 또 자, 거기에서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선지원하고 네. 실질적인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고 책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최영두 의원님이 여러 얘기를 하셨으니까 당장 국민의힘에 가서 김종인 위원장이 됐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하려고 지금 아니, 하고 있지 정부 않습니까? 여당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야당에게 한 번도 안 듣고 우리가 저 소상공인 보상 두텁게 해줄 때는 한 마디도 안 듣더니 지금 와서 마치 딴 사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말을 바꾸어서 여반장하듯이. 자, 원내대표도 만나서 좀 얘기를 하고요. 그럼요. 대표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후보끼리라도 좀 만나서 좀 손실 보상 신속하게 좀 말만 하지 말고 좀 해야죠. 합의를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1188님께서 정권을 잡아야만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금 정권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금 정권에서 안 해줬죠.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7월 달에 추경 예산안 보십시오. 추경 예산안 보십시오. 손실보상금 1조입니다. 1조 우리가 원래 8천억 돼 있던 거를 조금 더 늘려서 1조 2천억인가를 했어요. 그렇게 인색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 국민 보세요. 나눠주는 데는 아주 그냥 그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이 정책이라는 게 항상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같이 하는 거.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려우니까 대출을 완화해줘서 대출로 숨통을 트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손실보상법을 만들어서 실제 또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하는 거고요. 또 이제 또 진행 과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또 어렵다고 하면 선지원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모든 정책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뭐 무자르듯이 딱 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게 벌써 이제 2년 상황이 있을 때 2년 상황에 맞는 그 당시의 시점에 맞는 또 정책들을 만들고 또 정책의 일을 통해서 국민에게 다가갔던 거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여야의 또 입장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조정하는 거고 또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지 않았습니까? 잔적으로. 근데 무조건 뭐 최 의원님처럼 얘기하셔서는 이야기하면 우리는 손실 보고 행정명령을 지키느라고 국민적 업무를 다한 소상공인, 피해업종, 전통시장 이렇게 어려운 분들 특히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들한테 두텁게 나눠주자는 것이었고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막 그냥 다 주자 다 나눠주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두 분. 누가 옳습니까? 박성준, 최영두 두 분 감사합니다. 얼른 가세요. 논쟁은 바깥에서 하자고요. 감사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지는 지진 피해 소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